5.18이 폭동이었다고 회고록에서 주장한 전두환에 대해 법원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5.18 당사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 해법 찾기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민권익위가 최종 제안한 중재안을 시민단체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한국과 중국 어린이들의 화합의 무대가 중국 닝포시에서 열렸습니다. 수목장 등 새로운 장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성의 전국 세 번째 공공 수목장님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의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을 두고 민사와 형사소송이 제기됐는데 민사소송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은 출간되자마자 격렬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5.18은 북한군이 침투에 일으킨 폭동이라거나 계엄군 헬기 사격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5.18 유족회 등 5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씨를 상대로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냈고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 부자가 4개 5월단체에 각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회고록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판매,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5.18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으로 전 씨가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면서 5월 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5.18이 계속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왜곡과 조작의 주범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또 전두환 씨 이미 밝혀졌다고 봅니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형사재판은 오는 10월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전두환 씨가 명예훼손 형사소송에서는 어떤 판결문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는 오늘도 해법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시민단체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러다가 공론화 시작도 하기 전에 찬바람 불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의 큰 골자는 시민 참여형 수기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2달 뒤인 11월 10일까지 결론을 내자는 겁니다. 하지만 지하철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2달 뒤로 못 박은 마감 시한에 반대했습니다. 공론화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할 일이라며 시간을 정해놓고 윽박지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깃장을 서로 넣을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해서 갔으면 쓰겠다. 조급히 하지 말고. 그래봤자 이게 제 생각에는 보름 아니면 한 달 상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 모임은 광주시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양측 추천위원을 넣자는 합의를 깼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곤혹 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큰 틀에서 시민 모임이 원하는 대로 판이 짜여가고 있는데도 사과와 문책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최 위원장도 중재안으로 제시한 마감 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신고리 그리고 대입제도 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 그리고 광주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2달이면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 모임이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가운데 최영태 위원장이 오늘까지 매듭을 짓자고 제안한 공론화 방식 결정은 또다시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의 한 농협에서 이사진들이 한 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장이 전횡을 휘두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인 진도 선진 농협입니다. 올해 초 이사회에서 3년 동안 4차례나 반대했던 간부 직원 A씨가 최상위 직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사회 의견도 무시한 채 조합장이 주도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좀 해주라. 이번에는 됐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조합장님의 의지셨나요? 네, 이제 물론 의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저거지. 이사회가 부결시킨 임금 피크제 개정안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조합장은 이어 지난달 초 또다시 상임 이사의 협의나 제청 규정을 무시한 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보다 못한 이사진들과 감사들이 인사철회, 경영 정상화, 조합장 사과를 요구하며 한 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전횡을 이유로 이사진들이 장기 농성을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다시 상임이사의 제청을 얻지 않고 농협법을 또 위반해서 조합장하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조합장이 강력히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단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측은 농성에 참여한 이사와 감사 등 3명을 특수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맞서 이사진들은 오는 18일 조합장 징계를 다룰 대의원 총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한중 정율성 동요제가 올해는 중국 닝뽀시에서 열렸습니다. 정율성 선생의 노래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어린이들은 우정과 화합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어린이 합창단이 귀에 익숙한 멜로디의 공연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노랫말이 멋진 율동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광주 살린시오 초등학교 학생들도 중국 친구들에게 친숙한 노래로 화답합니다. 노래 제목은 우리는 행복해요와 가마우지. 정율성 선생이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작곡한 노래입니다. 我认为韩国学生唱得非常好，我希望我们能一起学习，共同进步。 우리 전통 악기인 해금으로 연주하는 중국 대중가요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한국과 중국 어린이들은 정율성 선생의 모리와를 함께 부르며 이내 하나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이었지만 같은 노래를 하나의 무대에서 부르면서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고,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보고 싶고. 한국 학생들의 공연 소식을 듣고 베이징에서 날아온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재 여사도 흐뭇한 미소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有那个中韩友好的这种概念，当然那个从我来讲的话，我也非常希望这个活动能够继续也持续下去。 중국 3대 음악가로 추앙받는 정율성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정율성 동요제가 어느덧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인 한중 어린이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닝뽀에서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장묘 문화가 최근 변하고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땅한 공공시설이 없었는데 숲으로 유명한 장성에 공공수목장님이 만들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병구 씨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신 집안의 어른들을 모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장이나 납골당이 아닌 화장한 유골을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으로 하면 자연과 함께 영원히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째적으로 이제 환경 자체가 좋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나무 주변에다가 4기 정도 또 8기 정도 가족을 안장해서 여러 어떤 큰 면적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김 씨처럼 수목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화장 후 수목장 등 자연장으로 치르는 데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와 관심에 비해 수목장을 치를 환경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시립화장장이나 공동묘지와 같은 공공수목장님이 경기도 양평과 전남 진도 등 전국을 통틀어 2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성의 3번째 공공수목장님이 들어섰습니다. 9만 2천여 제곱미터의 숲에 만기가 넘는 유골을 저렴한 비용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우리 수목장은 가격도 저렴하고 신뢰가 담보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청은 국가와 공공법인이 조성하는 공공수목장님을 오는 2022년까지
50곳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최근 폭등하고 있는 광주 지역의 집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표준이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인 경우에 세율이 0.2%포인트 인상되지만 과세 표준 3억 원은 시가로 18억 원에 해당돼 광주에서 대상 주택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시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광주 남구와 광산구 등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이 최근 5년 동안 10,000건의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한 뒤 62억 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는 9,950건이었고 이 가운데 37%가 주택용이었습니다. 백 의원은 과다 청구의 경우 오검침이나 요금 계산 착오 등 한전 측의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윷놀이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46살 구모 씨와 52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구 씨 등은 광주천변과 영산강변 등에서 노인 수십 명을 상대로 윷놀이 도박판을 벌여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만 도박판을 벌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계좌에 지난 1년간 8천여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미뤄 오래전부터 도박판을 벌여온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서 무안경찰서 소속 43살 이모 경위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